오벨리스크는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이집트의 상징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바티칸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뉴욕, 런던, 피렌체, 이스탄불 등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곳에 이집트의 상징이 서 있게 되었을까요? 보통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 한 쌍으로 배치되었는데 룩소르 신전 입구에도 원래는 양쪽으로 오벨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고 또한 신성한 돌 벤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벤벤은 이집트 신화에서 아툼이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원시물인 누에서 솟아오른 언덕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돌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도 올려졌고 피라미디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도 원래는 금이나 금과 은의 합금인 일렉트럼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양빛을 받으면 반사되어 이 부분이 눈이 부시도록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 서 있던 이 많은 오벨리스크들은 기원전 30년에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순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형제들은 이 오벨리스크들을 전리품으로 로마에 가져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바티칸에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것은 사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오벨리스크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높이는 25m입니다. 장식과 받침대까지 합치면 40m에 이르죠. 여기에는 어떤 비문도 새겨져 있지 않아서 언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로마의 작가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원래 이집트 태양신앙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에 세워진 것을 알렉산드리아로 옮겼다가 서기 40년에 로마 왕제 칼리굴라가 키르쿠스 칼리굴라 또는 키르쿠스 네로라 불리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옮겨옵니다. 현재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자리에는 원래 이 경기장이 있었죠. 로마 황제는 대중들과 함께 이곳에서 전차 경주 등 엔터테인먼트를 즐겼고 오벨리스크는 이곳에 트로피들처럼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네로 왕제가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게 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여기서 순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성 베드로 대성당도 세워지게 됩니다. 경기장 폐쇄 이후에도 오벨리스크는 살아남았는데 1586년에 교황 식스토 5세가 현재 위치로 옮길 것을 지시합니다. 200m 정도 거리를 옮기는 것이지만 300톤이 넘는 이 돌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이 작업은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의 지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13개월을 준비해서 900명의 인력과 75마리의 말, 그리고 비계나 윈치, 도르래 등을 동원했는데요. 1586년 9월 10일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지켜보는 가운데 이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워낙 위험한 작업이기도 했고 명확한 명령 전달을 위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사형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에는 교수대와 사형 집행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명령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베네데토 브레스카라는 사람이 침묵을 깨고 밧줄의 물이라고 외쳤습니다. 브레스카는 살레모의 선원 출신이었는데 돌의 엄청난 무게로 압력을 받은 로프가 과열되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브레스카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은 브레스카에게 교황은 형벌 대신 후한상을 내리고 후손들까지 교황청에 종려나무를 제공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전통이 되죠. 이런 걸 보면 윈치나 도르래도 없던 고대 이집트 시절에 수많은 오벨리스크들을 세웠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벨리스크는 기독교의 성지인 바티칸에 세워졌고 교황은 오벨리스크 꼭대기를 십자가로 장식했습니다.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비문에는 불순한 미신을 속죄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청동구체 장식도 있었는데 현재는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밑면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13세가 이런 청동 독수리 장식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니니가 성 베드로 광장을 재설계하면서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이 되었죠. 오벨리스크를 세우는데 성공한 교황 식스토 5세는 이제 다른 오벨리스크들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로마 포폴로 광장에 있는 플라미니 오벨리스크인데요.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이집트 신왕국 제19왕조의 세티 1세가 건설을 시작했고
아들인 람세스 2세가 비문을 완성해 헬리오폴리스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을 기원전 10년경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로 가져오는데요. 이집트를 정복한 사람도, 그리고 이집트 정복의 상징으로 오벨리스크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정복한 덕분에 로마는 이집트의 비옥한 땅을 확보했고 로마의 주요 곡물 공급원이 되었죠. 아우구스투스는 이 오벨리스크를 키르쿠스 막시무스라는 전차 경기장에 세워둡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키르쿠스 막시무스와 함께 오벨리스크도 버려지게 되는데요. 버려진 오벨리스크는 15세기 와서야 발견됩니다. 오랜 시간 흙 속에 묻혀 부서져 있었습니다. 식스토 5세는 폰타나에게 명해 이 오벨리스크를 복원하고 포폴로 광장에 세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꼭대기는 십자가로 장식했고 나중에 4개의 돌사자가 있는 받침대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된 오벨리스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라테라노 대성당 앞에 세워진 라테라노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32m로 현존하는 세워져 있는 이집트 오벨리스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받침대까지 포함하면 45.7m에 이르죠. 아스완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약 350톤입니다. 기원전 1400년경에 이집트 신왕국 제18왕조의 투트모세 3세 통치 기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정복군주 중 한 명으로 파라오의 권력도 절정에 이른 시기였죠. 그러나 오벨리스크는 그의 시대에 완성되지 못하고 묻혔다가 손자인 투트모세 4세가 완성해 카르낙 신전의 아문사원 동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로마가 나타납니다. 서기 357년에 콘스탄티우스 2세가 이 오벨리스크를 로마의 키르쿠스 막시무스로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에 300톤이 넘는 오벨리스크들을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계속 옮겼는지도 미스터리긴 합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 시절에도 나일강을 통해 오벨리스크를 운송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강이 아닌 지중해를 항해해서 2000km가 넘는 로마까지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긴 하죠. 사실 로마는 원래 이 오벨리스크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4세기 초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제국의 수도를 현재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데요. 새로운 제국의 수도를 장식하기 위해 이 오벨리스크도 가져오려고 했지만 워낙 거대해서 그런지 포기합니다. 대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다른 오벨리스크를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옵니다. 현재 이스탄불의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 세워져 있는 이 테오도시우스의 오벨리스크죠. 원래는 투트모세 3세가 카르낙 신전에 7번째 탐문 앞에 세워뒀던 것인데요. 이것을 콘스탄티우스 2세가 뽑아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겼다가 서기 390년에 테오도시우스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것이죠. 테오도시우스는 이 오벨리스크를 전차 경기장인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에 세워둡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후 술탄들은 전차 경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죠. 이 오벨리스크가 있는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가 있죠. 블루모스크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자,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로 가져온 오벨리스크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경기장에 세워두지 않고 캠푸스 마르티우스라는 곳에 세워뒀습니다. 여기에서 노몬, 즉 해시계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사용했는데요. 오벨리스크의 그림자는 해시계나 달력으로 기능했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인 9월 23일에 그의 평화의 재단인 아라파시스를 비추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몬테치티리오 광장에 세워졌고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은 현재 이탈리아 하원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시계나 달력뿐만 아니라 오벨리스크로 지구의 둘레 측정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오벨리스크 그림자와 아스완의 우물에 비치는 태양과 비교해 지구의 둘레 측정을 시도했는데요. 비록 오차가 있긴 했지만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놀라운 시도였죠. 그리고 로마의 판테온 앞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를 가져온 건지. 원래 근처에는 이시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스는 이집트의 신이죠.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로 전파되고 로마에 흡수되면서 로마에서도 한동안 이시스에 대한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장식하기 위해 오벨리스크들을 가져와 세웠는데 신전이 폐쇄된 이후 하나는 판테온 앞으로 옮겨져서 이 분수 위에 세워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옆에 미네르바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는 특이하게도 코끼리 동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베르니니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틴어 비문에는 튼튼한 지혜를 지니려면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코끼리는 강한 힘을, 그리고 오벨리스크는 지혜를 상징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한 가지 일화로는 이때 베르니니가 자신의 디자인을 반대한 신부에게 복수하기 위해 코끼리의 엉덩이를 수도원 쪽으로 향하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도 여기에 영감을 받았는지 그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등 위에 오벨리스크를 얹은 코끼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시스 신전 앞에 있던 오벨리스크들 중 하나는 또 피렌체로 갔습니다. 보볼리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16세기의 메디치 가문의 토스카나 대공 페르디난도 1세가 이 오벨리스크를 구입해 빌라 메디치의 정원에 옮겼다가 1790년에 보볼리 정원에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시대에 가져간 오벨리스크들도 많지만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에 선물로 준 오벨리스크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도 오벨리스크가 있는데요.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룩소르 신전 입구에 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였습니다. 룩소르 사원은 신왕국 시대에 지어지기 시작해 람세스 2세가 두 개의 오벨리스크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개조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두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살짝 달랐습니다. 지금 룩소르에 남아있는 오벨리스크가 좀 더 크죠. 원래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 이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가져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30년에 이집트 오스만의 통치자 무함마드 알리 파샤는 공식적으로 이 룩소르 오벨리스크 두 개를 프랑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사실 무함마드 알리는 이집트 출신은 아니었고 나폴레옹이 철수한 후 파견된 알바니아계의 오스만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서구식 개혁으로 이집트를 현대화하고 현대 이집트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으로 보는데요. 당시 프랑스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고 무함마드 알리는 오벨리스크를 외교 관계에 활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때 많은 학자들을 데려가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유물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에 이런 관심을 이용해 도굴꾼들이 몰려가 마구잡이로 도굴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 유물부를 만들고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을 만들고 또 수많은 유적지들을 발굴했던 건 역시 유럽의 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학은 프랑스의 샹폴리옹이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무함마드 알리는 이집트학 발전에 대한 공로와 프랑스와의 우호관계를 위한 명분으로 이 오벨리스크들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오벨리스크를 획득한 프랑스는 일단 보존 상태가 좀 더 좋은 작은 오벨리스크를 먼저 옮기기로 결정하고 1831년에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 운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배를 통해 운반했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려서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필리프는 이 오벨리스크를 콩코드 광장 중앙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콩코드 광장은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가 있던 곳입니다. 원래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있었는데 혁명으로 철거된 이후 이렇다 할 기념물이 없던 이곳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오벨리스크가 프랑스 역사와 별로 연관성은 없지만 말이죠. 1836년 6월 25일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벨리스크는 콩코드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샹폴리옹은 183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23m이고 받침대를 포함하면 총 높이는 33m가 됩니다. 받침대에는 당시 운송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이 추가되었죠. 이 받침대는 물론 원래 룩소르의 받침대와는 다릅니다. 원래의 받침대는 이렇게 개코 원숭이들의 조각상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벨리스크를 가져올 때 이 받침대도 같이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 조각상이 약간 좀 음란하다고 여겨져서 루브르 박물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벨리스크 옆에는 이 콩코드 분수도 설치하죠. 이집트의 이 오벨리스크 선물에 대한 답례로 프랑스 역시 거대한 시계탑을 선물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이 시계탑을 카이로 성체에 세워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계가 카이로에 도착한 이후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2021년에 와서야 이집트 고대유물부가 이 시계를 수리합니다. 한편 프랑스는 룩소르 신전의 더 큰 오벨리스크는 결국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벨리스크 하나를 이전하는 데만 250만 프랑이 들었기 때문일 텐데 지금 기준으로 200억이 넘는 비용이었습니다. 굳이 하나 더 옮길 필요는 없었겠죠. 1981년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이 오벨리스크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프랑스는 1998년에 콩코드에 있는 룩소르 오벨리스크 꼭대기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원래 오벨리스크에는 이런 금박이 입혀져 있었다는 것을 나름 복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 역시 그림자가 해시계로 기능하도록 바닥에 시간선을 그려두었습니다. 이집트의 선물은 파리뿐 아니라 런던과 뉴욕에도 보내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오벨리스크는 원래 한 쌍으로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오벨리스크는 아닙니다. 원래 신왕국 시대에 투트모스의 3세가 헬리오폴리스에 세워뒀던 것을 로마가 알렉산드리아의 카이사레움으로 옮긴 것이죠. 이 카이사레움을 클레오파트라가 만들긴 했습니다. 이집트는 1819년에 무함마드 알리파샤가 넬슨과 에버크롬비의 승리를 기념해 이 오벨리스크들 중 하나를 영국에 선물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운송 비용 때문에 운반하지 않고 있다가 1877년 에라스무스 윌슨경이 운반 비용을 후원하면서 런던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 오벨리스크를 흙에서 파내고 클레오파트라라고 이름 붙인 원통형 바지선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올가호가 견인해 런던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이 배가 비스케이만을 지날 때쯤 강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호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올가호는 구조선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선이 전복되면서 구조선에 있던 6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올가호의 선장은 결국 배를 클레오파트라호 옆으로 가져갔고 클레오파트라호의 선원들을 모두 구출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선원들이 없는 클레오파트라호는 오벨리스크를 실은 채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스페인 어선에 발견되었고 결국 증기선 피츠모리스에 의해 구조되어 스페인 페롤로 옮겨져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증기선 앵글리아가 클레오파트라호를 런던까지 견인하죠. 힘겹게 런던에 도착한 오벨리스크는 웨스터민스터의 빅토리아 제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국의 건축가 불리미가 청동으로 만든 2개의 가짜 스핑크스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던 다른 바늘은 미국 총영사인 엘버트 파먼이 확보에 성공합니다. 운송 비용은 대부분 철도 재벌 코넬리우스 반더빌트의 장남 윌리엄 헨리 반더벨트가 지불했고요. 이번엔 오벨리스크를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운반하는 어려운 임무였는데요. 오벨리스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화물 증기선인 SS 대수부에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을 올려 화물칸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자 배의 우현 선수부에 이런 큰 구멍을 뚫어서 오벨리스크를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배는 1880년 7월에 스탠튼 아일랜드에 무사히 도착했고 오벨리스크는 특별 철도를 통해 운반해 뉴욕 센트럴파크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본관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오벨리스크는 현재 표면이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이집트 유물부는 보존 노력을 해달라며 제대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집트에 남은 오벨리스크는 여기저기로 옮겨져서 반도되지 않습니다. 일단 룩소르 신전에 남아있는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카르낙 신전에 투트모스 1세 오벨리스크, 그리고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는 29.6m로 이집트 내에서는 가장 큽니다. 또한 카이로 타이르 광장에도 있고 카이로 공항에도 오벨리스크가 하나 있죠. 원래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는 헬리오폴리스의 이 오벨리스크인데요. 중왕국 제12왕조인 세누스레트 1세에 세운 높이 20m의 화강암 오벨리스크로 무려 4,00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주로 아스완에서 채석된 화강암을 그곳에서 조각해서 나일강을 통해 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스완의 채석장에는 거대한 미완성 오벨리스크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길이 약 41.7m로 만약 완성되었다면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완성인 채로 남았는데 덕분에 어떤 방식으로 오벨리스크를 만들었는지 아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도구 자국이나 작업 장소를 표시하는 선 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기반함에서 직접 조각하다가 화강암에 균열이 생겨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벨리스크의 아랫면은 여전히 기반함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만든 것이 아닌 오벨리스크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로마에는 총 13개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는 로마 시대의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모방해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스페인 계단 위에 있는 오벨리스크나 이탈리아 대통령의 공식 관저인 퀴리날레 궁전에 있는 오벨리스크, 그리고 나보나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그렇습니다. 나보나 광장의 오벨리스크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만들었고 1649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10세가 이곳에 세웠습니다. 이때 예수의학자인 키르어가 오벨리스크에 적힌 상형 문자에 대한 해독을 시도했는데요. 이집트에 관심이 많던 그는 이 오벨리스크를 번역하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전하신 숨은 지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키르어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벨리스크 받침대에 새겨져 지금도 남아있죠. 그의 번역은 잘못되긴 했지만 키르어는 오히려 상형 문자에서 음성적 가치를 최초로 발견했고 고대 이집트어와 콥트어의 연관성을 확립하면서 최초의 이집트 학자 중 한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랑스 아르레에 있는 오벨리스크와 이스탄불에 있는 또 하나의 오벨리스크인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오벨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 만든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높이 32m로 원래 콘스탄티누스 7세가 금박 청동판을 입혀두었는데요. 제4차 십자군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오벨리스크는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을 보면 역시 오벨리스크 형태죠. 미국은 1884년에 이집트 오벨리스크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 탑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탑인데 그 모양이 이집트식인 것은 재밌는데요. 이 탑은 169m로 1889년에 에펠탑이 완공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구조물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탑은 꼭대기 부분에 올린 피라미디온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요. 당시에는 알루미늄 가격이 은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싼 조각이긴 했습니다. 크기는 22cm로 작았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조각이었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1936년에 도시 건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화국 광장에 세워진 현대의 오벨리스크죠. 높이는 71.5m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도 러시아 스웨덴 전쟁 동안 스톡홀름 시민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슬로츠바겐 오벨리스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에는 이런 오벨리스크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하나의 양식이 되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념탑들이 오벨리스크 형태거나 또는 오벨리스크의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졌죠. 비록 많은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원래 위치가 아닌 곳에 있지만 이 고대 이집트의 흔적은 전 세계 곳곳에 남아 태양신을 향해 지금도 우뚝 솟아 있습니다.